성공한 사람이 행복하기보다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그러니까 다리가 떨리는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이제 노후가 돼도 불행한 거죠. 노후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또 하나의 차이 중에 하나는 사람 관계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인간 관계에서. 자, 교수님, 요즘에 한국 성인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라고 하더라고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후 준비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노후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정란 시인이라고 썩은 사과를 쓴 사람이 있어요. 아나운서님이 저 부모님한테 사과를 보냈어요. 좋은 사과를. 가다가 이제 유통 과정에 잠깐 썩었어요. 그럼 썩은 사과가 몇 개 있으면 우리 부모님은 사과 중에 어떤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썩은 사과부터 도려내서 먹겠죠. 둘째 날은 좀 덜 썩은 사과. 셋째 날은 조금 덜 썩은. 그러니까 썩은 사과 먹다 인생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것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고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집에 와인 냉장고가 있는데 싼 와인을 먼저 꺼내 먹다가 이 시를 읽은 다음에 싼 와인 먹다 제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 먼저 이제 그때부터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일이 뭘까? 이걸 먼저 하라는 건데 사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후 준비라고 해서 노인이 돼가지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노후 준비라는 말도 참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소중한 일을 먼저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 노후가 됐어도 평상시 자기가 축적했던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아. 전반전은 뭐 예를 들면 노년이 아니니까 살다가 이제 후반전이 와서 노후가 되면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완벽하게 시작을 못 하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기보다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 이런 걸 믿잖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담보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벌었는데 1,000만 원 벌고 이제 딱 통장에 입금하려고 그랬더니 디스크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병원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별도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평상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조금씩 해나가면 별도의 준비 필요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근거 없는 주장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후회하는 이런 대표적인 게 좀 뭐가 있을까요? 후회하는 거야? 후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해본 걸 후회하는 게 많을까요? 안 해본 걸 후회하는 게 많을까요? 안 해본 걸 후회하는 게 많죠. 그때 친구한테 술 한 잔 사줄 걸. 그때 내 집사람한테 영화 한 편 같이 볼 걸. 이렇게 이제 이런 껄로 끝나는 사람들을 껄떡거리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요. 나 어제 친구한테 술 한 잔 사줬다. 나 어제 운동할 거리 아니라 운동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과 후회하는 걸 보면 할까 말까 망설인 사람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할까 말까 망설일 때 해보는 게 좋거든요.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안 해보고 후회해보면 돌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립한 대학이 2개가 있어요. 뭐죠? 후회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이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대학을 다녀요. 제가 그때 그럼에도라는 섬에다가 드리대학교를 설립했어요. 드리대학교. 이게 그럼에도라는 섬이라니까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망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후회하면 원은 없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걱정해가지고 해결될 문제 이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한 4%인데요. 근데 나머지 96%는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이런 걸 붙잡고 걱정하니까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노후가 좀 불행한 사람과 그리고 행복한 사람 어떤 특징들을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자기가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하기 좋은 일, 내가 하면 재밌는 일보다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는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행을 떠나기 전날은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뛰나요? 심장이 떨리죠. 심장이 뛰죠. 네네. 근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리는 다리가 건가요? 떨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리가 떨리는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이제 노후가 돼도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몇 살까지 살지? 나이요? 저요? 네. 보통 요즘 100세 시대까지 살지 않나요? 100세가 살지 뭐 99세 살지 120세 네네.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당분간 여기 KB 다니실 거죠? 저는 평생 다닐 겁니다. 잘리기 전까지? 네, 그렇죠. 당분간 다니실 거고 네. 그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다리 떨면서 출근하실 거예요? 심장 뛰는 마음으로 출근하실 거예요? 심장이 떠는 네. 마음으로 다니는 어차피 좋을 것 당분간 같아요.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장 뛰는 마음으로 출근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살 날도 며칠 안 남았고 네. 그래서 저는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다리 떨리는 일은 가급적 끊어버리고 심장 뛰는 일은 끈기 있게 발휘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심장이 뛰는 일은 끈기 있게 발휘하고 네. 심장이 답답해지고 다리가 떨리는 일은 끊어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후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제 또 하나의 차이 중에 하나는 사람 관계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 예? 예. 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악연인 사람들을 젊은 시절에 가급적 많이 끊어버리고 예? 나한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은 가급적 만나고 그래서 등지면 인연이 되지만 등대면 악연이 된다. 네. 그래서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좀 만나지 말고 네. 밥맛이 있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네. 밥맛이 없는 사람은 끊어버리고 아, 네. 사람한테 가장 통렬한 아픔을 주는 것도 물건이 아니라 사람 관계인 거고 네. 가장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 관계인 거거든요. 네. 이 인간 관계가 인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격이 착했던 사람인데 네. 이렇게 더러워진 이유는 인간 관계가 더럽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인간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방법은 네. 저를 데려다가 인간성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인간, 사람들을 관계를 좋은 사람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럼 관계가 좋아지면 나도 저절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관계가 좋고 행복해지면 나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가 정말 우리 살면서 큰 화두가 되는데 저는 관계는 자동시계가 아니라 수동시계라고 생각해요. 수동시계. 자동시계는 한번 약 넣어놓으면 계속 가잖아요. 네. 인간관계가 그렇게 계속 자동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과 배려를 하면서 네. 아주 가깝게 지내야 되고 관심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시계처럼 주기적으로 태엽을 계속 감아줘야 네. 인간관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는 사람, 지적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났는데 맨날 옛날 이야기하고 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그 수많은 문 중에서 말문을 막는 사람들, 예? 네. 말을 못하게 예? 예. 그 문 중에 왜 말문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를 좀 잘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은퇴 전의 관계와 은퇴 후의 관계 이게 좀 어떻게 다른가요? 달리 관리를 이것도 좀 이제 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점점점 젊었을 때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 깊은 인간관계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넓게 수많은 인맥을 구축하다가 네. 예를 들면 제 카톡에 한 3만 5천 명이 있어요. 와 예를 정말요? 들면 이 3만 5천 중에 제가 1년 동안 연락하는 사람 몇 명일까요? 한 1000명도 네, 1000명도 안 되고요. 네. 인류학자 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던바의 수라고 있어요. 네. 그 베리 크로즈 프렌드는 5명 정도 된대요. 가족, 친지들. 15명 크로즈 프렌드. 50명 프렌드. 그러니까 파티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 약 200명 내외 정도. 500명 정도 넘으면 이제 명함 주고받았는데 네. 이제 이 사람 내가 언제 봤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해야 될 때가 부모님이나 가족, 친기 돌아가셨을 때 네. 이걸 누구한테 알릴까?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최대의 고민은 네. 누구한테 내가 아들 결혼하는 걸 알릴까? 안 알려서 섭섭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네. 알려서 불편한 사람이 네.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그 던바수가 이제 200명 정도가 파티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딱 코로나 시절에 200명을 초대했어요. 네. 진짜 정확히 200명이 왔어요. 와 네. 코로나 시대 또 와준 것도 좀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평생 음. 제가 인간관계에 책임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한테
축의금을 냈기 때문에. 그 축의금을 낸 사람, 축의금은 또 아들이 갖고 날랐어요, 미국으로.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빚더미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이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 혹은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될 사람, 뭐 이게 축의금 낸 사람, 안 낸 사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어떤 구분이 좀 있을까요, 기준? 네, 우리가 가장 멋있는 벗이 발벗이라고 하잖아요. 발벗. 발 벗고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아, 네네네. 자기가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 혹시 에스프레소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스프레소맨이요? 네, 모든 커피에 다 들어가요.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뭐가 될까요? 아메리카노가 되죠? 우유를 부으면. 라떼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든 커피에 다 들어가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묵묵히 다른 커피가 되도록 도와줘. 네네. 이런 사람들을 에스프레소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에도 보면 굳은 일 다 해. 그리고 조용히 배경이 돼.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경으로 띄워줘요. 그러면 전경으로 띄워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배경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경으로 돋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배경이 되는 이런 관계를 꾸준히 잘 만들어가는 만들어 사람. 나가는 게 그게 네. 이제 또 노후 준비의 또 첫 맞습니다. 걸음이다. 네. 이렇게. 결국은 늘 나이가 들면 가장 필요한 게 인간관계, 친구거든요. 네네. 우리가 새가 둥지에서 살아가잖아요. 네. 거미는 어디서 살아갈까요? 거미줄. 거미줄. 네. 네. 그러면 거미줄하고 새 둥지에 해당하는 게 인간관계로 따지면 우정인 거거든요. 우정이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안식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정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네. 가장 행복하다라는 이런 하버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교수님 보면 이런 관계도 잘 유지를 하시면서 뭐 활발한 활동도 하시는데 가끔 이런 극한의 도전들도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도전들을 계속 하는 이런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그냥 살면 심심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사는 걸 절반으로 줄이고 네네. 경험을 구매하는 걸 2배로 늘리고.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 8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12년도 경험을 샀는데 네. 10년이 지난 아직도 써먹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경험을 사면 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네. 재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또 경험을 해서 깨달은 책을 쓸 수 있는 재료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도전의 버킷리스트 이런 경험을 계속 사거든요. 네. 뭐 은퇴 전에 지금 뭐 굉장히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혹시 한 말씀 좀 조언 부탁 한번 드릴게요. 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확실하지 않거든요. 네. 네,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쿵푸 팬더에 나오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생각났어요. 과거는 이미 흘러간 히스토리, 역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현재는 프리젠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흘러간 과거, 후회하면 과거가 안 바뀌잖아요. 네. 아직 오지 않은 노후, 미래, 지금 여기서 막 걱정하고 그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현재,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바꾸면 과거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회생이 되고 미래도 아직 미자가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로 바뀌어서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후 걱정할 시간에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재밌고 충실하게 사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전 세계 유일무이하신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을 모시고요. 인생 반전 가장 빠르게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시법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